여러분 안녕하십니까? 2019년 2월 13일 수요일 실리콘밸리 전용 뉴스입니다. 실리콘밸리 전용 뉴스는 미국 실리콘밸리의 로컬 소식과 함께 미국 소식을 전해드립니다. 부터 시작된 후로 홍수 피해가 잇따랐습니다. 베이 지역의 도로 곳곳이 폐쇄되면서 출근길 심각한 교통 정체가 빚어졌습니다. 열차 운행도 지체됐습니다. 캐플 코리더와 AC 라인은 선로에 잔해가 쌓여 열차 운행이 지연됐으며 바트도 출근길 운행이 지연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사건 사고도 잇따랐습니다. 인근 880번 남쪽 홀이 차량 창문까지 차올라 차량 안에 갇히는 사태가 발생해 칼트렌치기 배수 작업을 이스트 사이드 로드와 비한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산호제에서는 차량 2대가 푸틸 익스프레스웨이 280 북쪽 진출 차선에서 경사면으로 추락하는 사고가 발생하기도 했습니다. 하이웨이와 9번 하이웨이에는 큰 싱크홀이 생겨나 양홀이 생겨 차량을 집어삼키는 등의 사태가 발생했다고 고속도로 순찰대는 밝혔습니다. 한편 레딩에는 10인치가량의 눈이 내려서 시 전역에 정전 사태가 발생했으며 눈 사태로 차가 갇혀가 폐쇄되기도 했습니다. 시에라 네바다 지역에도 시속 130마일 이상의 강풍과 함께 눈 사태가 발생했으며 고지대에는 오늘까지 2피트 이상의 눈이 더 내릴 것으로 예보됐습니다. 비는 오늘까지 계속될 것으로 보이며 이후 주말까지 간헐적인 비 소식이 있겠다고 기상되는 중입니다. 뉴스를 전해드리는 지금 저녁 시간에도 여전히 비가 내리고 있습니다. 여러분 감기 조심하시고 조심하시기 바랍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그랜드 캐년에서 추락 사고로 의식불명에 빠졌던 대학생 박준혁 씨가 의식을 회복 빠르면 20일 전후로 한국으로 이송됩니다. 박 씨의 모교인 동아대는 엄할 수 있는 상태에 있다고 현지에서 가족들이 전했습니다. 미국 병원 측 요청에 따라 동아대는 응급 환자 이송 전문 간호 인력을 파견할 예정입니다. 박 씨를 이송하기 위해서는 미국 병원에서 승인을 해주고 항공사와 접촉해 좌석을 침대 형태로 개조하는 작업도 해야 합니다. 동아대 관계자는 항공 응급 분야 전문가가 재능 기부 형식으로 도움을 주고 있다며 현지 치료비 해결을 위해 관등과 협의를 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마침 박 씨는 현지 여행사를 통해 2018년 12월 30일 그랜드 캐년을 여행하던 중 추락하는 사고를 당해 의식불명 상태에 빠졌습니다. 가족 등은 박 씨를 오려고 하지만 거액의 현지 병원 치료비와 관광회사의 공방으로 인해 어려움을 겪고 있다며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 도움을 호소하기도 했었습니다. 캘리포니아의 역사적 가뭄이 해결된 지 2년이 지났지만 말라 죽는 나무들로 인해 거대 산불의 위협이 계속 증폭되는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연방산림청은 2018년 한 해 해충의 습격과 수분 부족으로 1860만 그루의 나무가 고사했다면서 이는 2017년에 비해 3분의 1, 2016년에 비해서는 3분의 2 정도가 줄어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예측할 수 없지만 3년째 회복이 진행 중임을 알 수 있는 수치라고 말했습니다. 톰 포터 캘리포니아 산림소방국 디렉터는 고사율이 낮아지는 것이 바람직하다면서 1800만 그루의 나무가 말라 죽었다는 것은 여전히 캘리포니아의 죽은 나무는 주로 시에라, 레이크타워 남쪽 중저지대에 집중 포진돼 있으며 삼나무와 오크나무, 폰데로사 소나무가 주종을 이루고 있습니다. 또 해안 지역을 포함한 북부 지역 고지대에는 사탕소나무와 전나무가 해충 감염으로 고사되는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당국은 특히 남부와 중부 시에라 지역의 약화된 나무가 도로나 전력선, 주택으로 쓰러지기 쉬워 산불을 촉발할 수 있다고 경고했습니다. 데빗 보입니다. 크레딧 카드의 경우 승인받지 않은 사기성 차지가 발견되면 카드 회사에 연락해서 데빗 카드는 사용하는 즉시 은행 체킹 계좌에서 빠져나가기 때문에 돈을 되찾기가 쉽지 않습니다. 데빗 카드는 어디에서 사용하느냐에 따라 사기를 당할 수 있는 위험에 노출될 수 있어 사용자는 각별히 주의해야 합니다. 데빗 카드를 사용하면 안 되고 뱅크레이트.com은 아웃도어 ATM 그리고 주유소 그리고 온라인 상거래와 식당이나 술집 등 4곳을 꼽았습니다. 36대 옆 유리창이 파손되는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베니시아 경찰은 새벽 2시경 신고 전화를 받고 웨스트 M 스트리트 300블럭에 출동해 차량 옆 유리창이 파손된 것을 발견했습니다. 이스트 5 스트리트 100블럭, 300에서 400블럭, 웨스트 서드 스트리트 1200블럭에서도 같은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역시 도난당했다고 밝혔습니다. 경찰은 이번 사건이 차 안에 물품을 훔치기 위한 것이 아니라 불특정 기물을 파손하는 벤덜리즘으로 보고 있습니다. 엘카미노 한인 상가들이 모여있는 곳에서도 심심치 않게 차량 유리창 파손 사건이 발생하고 있어 운전자들은 차를 주차할 때 차 안 보이는 곳에 소지품을 두지 말아야 합니다. 2018년 미네타 항공국 이사는 2018년 사노제 공항은 이용 승객 수가 2017년보다 14.7% 늘어난 1,430만 명으로 사상 최고를 기록했으며 베이 지역에서 샌프란시스코 공항에 이어 두 번째로 이용 승객 수가 많은 공항이 됐다고 말했습니다. 전에는 오클랜드 공항이 두 번째로 이용 승객 수가 많은 공항이었습니다. 공항 측은 사노제 공항의 이용 승객 수는 6년째 계속 증가 추세를 보이고 있다고 했습니다. 지난해 사노제 공항은 몇 개의 국내선과 한 개의 국제선 노선을 추가했습니다. 뉴멕시코의 알버커키의 보이시, 미시간의 디트로이트, 텍사스의 휴스턴 하비, 루이지애나의 올란도, 그리고 리스, 워싱턴의 스포켄 등 8개 국내 노선이 새로 생겼으며 샌프란시스코가 월렛 허브 건강한 도시로 뽑혔습니다. 금융정보 사이트인 월렛 허브는 샌프란시스코를 미국에서 가장 건강한 도시로 뽑았고 시애틀, 샌디에고, 포틀랜드, 워싱턴 DC가 그 뒤를 이었습니다. 베이 지역에서는 프리몬트가 18위, 산호제가 21위, 오클랜드 34위, 세크라멘토 40위, 그리고 산타로사가 41위로 상위가. 월렛 허브는 미국의 유명 도시 174개를 선정해 선정 기준은 크게, 의료, 음식, 문제 등 4가지로 분류해서 스코어로 순위를 결정했는데 4가지 각각 25점 만점에 합계 100점 만점이었습니다. 월러크릭 교육부가 월러크릭 인터메디에이트 중학교가 성추행 및 학교 폭력 사건을 방치한 혐의로 이에 소송이 제기됐습니다. 이스트베이 타임즈 보도에 따르면 지난해 가부가 자신의 딸이 성추행 등 괴롭힘을 당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고 학교에 몇 차례 신고했습니다. 그러나 학교 측은 사건을 방치했고 이에 피해 학생의 부모가 학교와 교육부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하고 최소 50만 달러의 상금을 요구한 것입니다. 피해자 측이 법원에 제출한 내용에 따르면 피해 학생은 2017년 가을 8학년에 재학 중이었으며 당시 같은 학교에 다니던 남자친구가 성적인 문자 피기 시작했습니다. 이후 강간, 임신 등의 노골적인 단어를 사용해 협박하고 잠자리를 강요했으며 가해 학생의 친구들이 욕설을 사용해 이름을 부르거나 수업이 끝나고 집에 가지 못하게 막는 등 피해 학생을 지속적으로 괴롭힌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피해 학생의 부모는 이를 알고 같은 해 10월 학교 측에 신고했으나 학교는 적절한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고 주장했습니다. 이후 학교와 교육부 측 몇 차례 더 신고했으나 교육부는 피해 학생의 건강 상태를 탓하며 오히려 전학 수속을 밟았다고 피해자 측은 주장했습니다. 입장에 따르면 피해 학생은 입원사 오는 도로를 일부러 건너는 등 자살 시도를 해서 입원한 적이 있는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이에 월러크릭 교육부와 해당 학교 측은 피해 학생 부모의 신고 사실은 인정했지만 이들이 사건을 방치했다는 혐의는 부인했고 재정 지원을 위해 예산을 편성하는 법안이 제정됐습니다. 게빈 뉴섬 캘리포니아 주지사는 오늘 산불과 홍수 등 자연재해로 인한 비상사태 대비와 식수 수질 개선 등을 위해 이 법안들은 지난해 12월 입법부에 상정돼서 이번 주 주의회에서 만장일치로 통과됐습니다. 비상재난구호를 위한 1억여 달러의 예산 가운데 대형 산불과 홍수 등 비상사태 발생을 위한 지원금의 5천만 달러가 편성됐습니다. 나머지 3,130만 달러는 산불 피해로 인해 재산적 손실을 입은 주민들을 위해 사용됩니다. 그 외 2천만 달러는 재난 발생 시 주민들이 식수를 이용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비상식수 프로젝트에 투입됩니다. 뿐만 아니라 주정부에서 지원하는 법률 서비스에 1,500만 달러, 911 시스템 업그레이드를 위해 1,000만 달러가 사용됩니다. 오늘 아침 8시 50분쯤 오픈을 앞둔 시온마켓 샌디에고점으로 연방 이민 세관 단속국 요원들이
들이다. 아이스는 7,600블락 클레어몬트 메사 블루바드에 위치한 시온마켓에서 근무하던 26명의 불법 체류자들을 체포했습니다. 시온마켓 샌디에고점 관계자는 개장 5분에서 10분 전쯤 색 폴리스 라인을 치고 들어왔다고 말했습니다. 시온마켓 샌디에고점은 아이스의 급습 작전 이후 상황에서 오늘 오후 2시부터 정상 영업에 들어갔습니다. 아이스 산하 국토안보수사팀 소속 데이비드 쇼 스페셜 에이전트는 공공안전과 국가안보를 위해 불체자를 고용하는 고용주들을 색출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캘리포니아주 차량 등록국 DMV의 리얼 ID 발급으로 지나도록 운전면허증을 받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캘리포니아주 DMV는 운전면허증 갱신이나 캘리포니아주 ID를 신청하고도 아직 받지 못한 주민이 15만여 명에 달한다고 밝혔다고 ABC7이 어제 보도했습니다. 특히 이 중에는 작년 9월에 신청했지만 받지 못한 경우도 포함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이와 관련해 DMV는 이런 주민들이 운전하다 경찰에 만료된 운전면허증을 소지했다는 명목으로 티켓을 발부하지 말아줄 것을 수사기관에 요청했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DMV는 발급 지연 사태를 해결하기 위해 지난 주말 DMV 직원들이 총력을 기울였다면서 어제부로 주요 작업이 모두 업데이트된다고 전했습니다. 이에 따라 주민들은 면허증이나 아이디를 발급받게 될 것이라고 ABC7은 내다봤습니다. 미국인들 상당수는 개솔린 가격이 헬스케어보다 더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특히 이는 개솔린 가격이 헬스케어와 비상자금보다도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으로 조사된 것이어서 더욱 눈길을 끕니다. 개솔린 가격 더 중요한 카테고리로는 식비와 렌트비 등 주거비 그리고 유틸리 비용이 꼽혔습니다. 미국인 57%는 개솔린 지출 비용에 힘이 들다고 답했고 65%는 지출에 영향을 미친다고 응답했습니다. 4살 사이 응답자의 이 같은 비율은 70%로 더 높았습니다. 또 40%이 자신의 기분에 영향을 준다고 했으며 63%는 개솔린 가격이 너무 비싸다고 생각한다고 답했습니다. 하와이가 100세 이상의 주민들만 담배를 구입할 수 있도록 하는 법안을 추진 중인 가운데 베버리힐스 시의회는 한술 더 떠 모든 종류의 담배 판매를 합니다. 해당 법안이 승인될 경우 베버리힐스는 전국 최초로 베버리힐스시는 앞서 공공배 사용을 제한했으며 지난달 1일부터는 아파트 등 멀티유닛 주거지에서의 흡연을 아예 금지했습니다. 이런 가운데 이 판매 금지 법안까지 통과된다면 관광산업에 타격을 입게 될 것이라는 목소리도 나오고 미국에서 대표적인 기회의 땅으로 꼽히는 캘리포니아가 이제는 높은 주거비 부담 때문에 떠나려는 주민들이 늘어나고 있다고 CNBC가 오늘 보도했습니다. 특히 1980년대 초에서 2000년 사이에 태어난 캘리포니아의 밀레니얼 세대에서는 63%가 캘리포니아를 떠나는 것을 생각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캘리포니아에서는 사익종 비용이 소득을 훨씬 넘어선 상태이며 많은 이들이 그런 난관을 감내할 가치가 있는지 고민하게 만들고 있다고 보도됐습니다. 실제로 이번 밀레니얼 세대를 상대로 한 조사에서 응답자의 60% 캘리포니아를 떠나고 싶은 첫 번째 이유로 꼽았습니다. 특히 로스앤젤레스 카운티와 샌프란시스코 베이 에어리어에서 이런 현상이 두드러진다고 보도됐습니다. 2018년 기준으로 캘리포니아주의 주택 중간 가격은 54만 7,400달러로 전체의 2.5배에 이릅니다. 뉴욕주의 주택 중간 가격은 28만 9,000달러이고 뉴욕시의 주택 중간 가격은 68만 1,500달러입니다. 뉴저지주의 경우 주택 중간 가격은 32만 4,700달러입니다. 이렇게 동부의 주택 가격이 매우 높다는 것. 지난 주말로 예정됐던 580번 프리웨이가 지나는 리치몬드 산라페엘 브릿지 수리 공사가 칼트랜스 측은 공사가 18일 밤 9시부터 오전 4시까지 진행될 것으로 예상했으며 공사 기간에도 차선 하나는 오픈될 것이라고 했습니다. 8일 칼트랜스 엔지니어들은 본격적인 수리에 앞서 파손 부분에 강철판을 연결하는 1차 긴급 수리를 해서 통행에 큰 지장이 없도록 했습니다. 토니 타바레스 칼트랜스 4지구 감독관은 현재 리치몬드 산라파엘 브리지는 안전하고 완전히 복구될 때까지 엔지니어들이 계속 모니터링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리치몬드 산라파엘 브리지는 지난 7일 상부 데크에 콘크리트가 무너져 거의 하루 종일 노스베이와 이스트베이 사이의 교통이 마비됐었습니다.
경찰은 써니벨 세이프웨이를 비롯한 남가주 그로서리에서 수차례 같은 범행을 저지른 데이비드 로어를 산타클라라 카운티에서 체포했다고. 지난 1월 26일 써니벨 세이프웨이에서 가열 트레이에 있는 치킨에 과산화수소를 붓고 계란 상자에 표백제를 쏟아붓는 로어의 모습이 감시 카메라 영상을 통해 적발됐었습니다. 당국은 오염된 식품이 고객에게 팔렸는지 로어가 이 같은 범행을 몇 차례 했는지 지금으로서는 남가주 그로서리에서 수차례 소비자재 명장이 발부된 상태였으며 오렌지 카운티와 애리조나주에서도 유사한 혐의를 받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수사관들은 플로리다주 운전면허증을 소지한 로어가 범행 장소로 옮겨 다닌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로어는 지난 6일 산타클라라 밸리 트렌치과 과산화수소를 뿌리다가 체포됐습니다. 법원 서류에 따르면 로어는 지난 12월 4일 LA 카운티 맨해튼 비치에 소재한 그로서리에서 표백제를 집어들고 맥주 섹션으로 가서 이를 쏟아붓고는 아무것도 사지 않은 채 스토어 밖으로 나가는 장면이 감시 카메라에 포착됐습니다. 12월 16일에는 LA 카운티 레돈 가짜 체크로 현금화하려던 산호제 여성 2명이 체포됐습니다. 밀피타스 경찰국은 지난 8일 오후 내신고를 받은 체이스 은행에서 브랜디 브라운과 엔젤리나 퀸타나는 가짜 수표를 소지하고 이를 현금화하려던 혐의로 산타클라라 카운티 구치소에 산타클라라 카운티 특히 퀸타나에게는 도난 차량 소지 혐의가 추가됐습니다. 캐스터밸리에 들어서는 대형 푸드홀이 올 여름 이스트베이 타임즈 보도에 따르면 오랜 기간 비어있던 도트리 빌딩 부지의 푸드홀 프로젝트에는 에드워드 유 오클랜드 고기타임 대표가 파트너로 참여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오클랜드에서 고기타임과 유 대표는 캐스트로밸리 푸드홀에 레스토랑과 칵테일 라운지인 나잇 아울을 오픈할 예정입니다. 또한 2층 건물인 마켓플레이스에는 도나 레이번이 운영하는 미 팝업 식당으로 사용될 팝아웃 키친 그리고 사무실 공유와 이벤트 협업 공간 랩 이벤트 협업 공간인 랩 200 등이 들어섭니다. 지난 11일 스탠포드 대학교에서 시신 한 구가 발견됐습니다. 산타클라라 셰리프국은 이날 오전 10시경 사망자는 해당 학교에 재학 중이던 엔지니어링 전공 대학원생인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학교 측은 교내에 다른 위험 요소는 없는 것으로 확인했다고 밝히며 숨진 학생에 대한 애도를 표현했습니다. 정확한 사고 원인은 아직 밝혀지지 않았으며 당국은 현재 수사와 시신 부검을 진행 중입니다. 지역 행사 안내입니다. 무료 지역 행사 소식입니다. 무료 과학 실험 오픈하우스가 열립니다. 사이언스 워크숍이 이번 주 토요일 16일에 어린이와 가족들을 위한 무료 과학 실험 오픈하우스를 개최합니다. 미션 사이언스 워크숍은 과학 실험 활동을 제공하는 비영리 단체로 매달 셋째 주 토요일 이 같은 행사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행사에는 장난감 만들기, 배 만져보기, 뼈와 화석, 암석 체험할 수 있는 다양한 과학 실험 활동이 펼쳐집니다. 일시는 이번 주 토요일 2월 16일 오전 10시에서 오후 3시까지 진행되며 장소는 샌프란시스코 4458 미션 스트리트에 위치한 미션 사이언스 워크숍에서 진행될 예정입니다. 이에 대한 정보는 www.missionscienceworkshop.org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다음 행사 안내입니다. 산호제 뮤지엄 오브 아트가 음력설을 맞이해 16일 토요일 무료 개장을 실시합니다. 이날은 돼지의 해를 기념한 예술작품 만들기,
서예, 그리고 오케스트라 공연, 중국 전통 사자춤 등 다채로운 프로그램이 펼쳐지며 사자춤 공연단과 베트남 전통 의상을 입은 모델 등과 사진을 찍을 수 있는 시간도 마련됩니다. 웹사이트를 통해 티켓을 미리 예약할 것이 권장됩니다. sjmusart.org에서 하시면 됩니다. 다음 행사 안내입니다. 스탠포드 대학에서 17일 일요일 무료 야외 조형물 전시 투어가 실시됩니다. 이번 투어는 오기스트 로댕, 버벨리 페퍼, 마크 디 수베로 등 19세기 말 저명한 예술가들의 작품부터 현재 활동하는 작가들의 조형물까지 총 100여 점을 가이드의 자세한 설명과 함께 둘러볼 수 있는 좋은 기회입니다. 행사는 매달 셋째 주 일요일에 실시되며 시간은 오전 11시 30분에 진행됩니다. 위치는 스탠포드 로미타 드라이브와 뮤지엄 웨이 교차 지점에 있는 켄터 아트 센터에서 열릴 예정입니다. 또한 이번 주 금요일 2월 15일에는 실리콘밸리 한미봉사회 주최 치매 예방 세미나가 오전 10시 15분에 봉사회 본관에서 열립니다. 장소는 산호제 1800B 프루데일 애비뉴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문의는 408-920-9733으로 하시면 됩니다. 뉴욕 증시가 미중 고위급 무역 협상을 앞두고 합의 도출에 대한 기대가 강화되면서 상승세를 이어갔습니다. 오늘 13일 뉴욕 증권거래소에서 다우지수는 0.46% 오른 25,543.27의 거래를 마쳤고 S&P 500 지수는 0.3% 뛴 2,753.03의 장을 마감했습니다. 기술주 중심의 나스닥 지수는 0.08% 상승한 7,420.38의 거래를 마쳤습니다. 미국 운전자들이 지난해 교통정체로 인해 도로에서 허비한 시간은 평균 97시간으로 추산됐습니다. 가치로 환산하면 1인당 1,348달러, 약 151만 원을 길에 버린 셈이며 전체적으로 총 870억 달러, 약 98조 원에 달합니다. 데이터 분석업체인 인닉스가 12일 공개한 2018 세계 교통 현황 분석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미국에서 교통체증이 가장 심했던 도시는 보스턴이며 그들을 이어 워싱턴, 시카고, 뉴욕, 로스앤젤레스 순이었습니다. 또한 그 뒤를 이어 시애틀과 피츠버그, 샌프란시스코, 필라델피아, 포틀랜드 등이 이었습니다. 뉴욕은 최종 1마일 스피드가 9마일로 미 전역에서 가장 낮았습니다. 자동차보다 자전거가 더 빠른 수준입니다. 노스웨스턴 대학 경제학과 이엔 세비지 교수는 교통정체 악화의 한 가지 원인으로 경기 활성화 및 휘발유 가격 인하에 따른 절대 교통량 증가를 들었다고 시카고 트리뷴은 전했습니다. 또 도시교통 분석업체 셸러는 최근 차량 공유 서비스가 교통체증을 부추긴다는 분석을 내놓기도 했습니다. 인닉스는 테네시주 내시빌 같은 중간 규모 도시에서도 인구 증가 및 개발 붐과 함께 교통 정체가 심화되고 있다며 대중교통 시스템 확충이 시급하다고 조언했습니다. 메릴랜드주의 한 대학교가 캠퍼스를 돌아다니며 아들의 데이트 상대를 직접 찾아다니던 중년의 여성 얼굴을 공개하고 주의를 당부했습니다. 볼티모어 CBS 보도에 따르면 타우슨 대학교는 CCTV에 찍힌 여성의 모습을 공개하면서 이 여성이 도서관 등을 자주 배회해야 한다면서 여성에 대한 정보를 안다면 제보해 줄 것을 당부했습니다. 이 여성은 여학생들에게 휴대전화에 저장된 아들 사진을 보여주며 데이트할 생각이 없는지를 물어보고 다녔습니다. 이에 여학생들의 신고가 잇따르자 학교 경찰은 여성의 이런 행위를 중단시키고 학생들의 경각심을 일깨우기 위해 여성을 공개하게 됐다고 설명했습니다. 뉴욕에서 강도 제압 작전에 나섰던 경찰관이 동료 경찰관의 오인 사격에 사망하는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또 다른 경찰관은 부상을 입었습니다. 강도는 가짜 총을 들고 있었던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오늘 뉴욕타임스와 월스트리트 저널 등에 따르면 어제 오후 6시 10분쯤 뉴욕 퀸스의 T-모바일 매장에 무장 강도가 침입해 2명의 직원을 인질로 잡고 있다는 신고가 접수됐습니다. 현장에 출동한 뉴욕 경찰 소속인 브라이언 사이먼슨과 매튜 고먼은 매장으로 진입했습니다. 용의자로 추정되는 남성이 권총으로 보이는 것으로 조준하는 자세를 취하자 이들은 용의자에게 사격을 가하고 재빨리 매장 밖으로 퇴각했습니다.
그러나 매장을 빠져나오던 순간 사이먼스는 가슴에, 고먼은 한쪽 허벅지에 각각 총을 맞았습니다. 뒤이어 출동한 동료 경찰관들의 5인 사격으로 전해지고 있습니다. 당시 사이먼슨과 고먼은 사복 차림이었습니다. 고먼은 병원에서 수술을 받아 생명에는 지장이 없는 것으로 알려졌지만 19년 경찰관 경력의 사이먼슨은 숨졌습니다. 사이먼슨과 고먼은 이날 순찰이 아닌 다른 업무를 보다가 현장에 사복 차림으로 출동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미국 법무부는 오늘 이란 측에 기밀을 유출한 혐의로 전직 공군 방첩 전문가인 모니카 엘프리데 위트를 기소했다고 밝혔습니다. 위트는 미국 정보기관에서 근무하던 동료들에 대한 정보를 이란 해커 4명에게 제공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4명의 해커들은 이란 혁명 수비대를 대표해 왔다고 검찰은 전했습니다. 미 연방수사국 FBI는 위트가 지난 2013년 이란으로 망명하기 전에 이란 정보기관에 포섭될 위험성이 있다고 경고했지만 그가 이런 경고를 무시했다고 밝혔습니다. 이와 함께 미 재무부 해외자산통제국은 이날 이란 혁명수비대의 정보 수집 활동을 지원한 혐의로 미국인 1명과 관련 개인 4명을 제재 대상에 올렸다고 밝혔습니다. 해외자산통제국은 또 컴퓨터 시스템의 악성 코드를 이식하는 등 악의적인 사이버 캠페인을 벌인 단체 1곳과 개인 6명도 제재한다고 발표했습니다. 연방의회가 연방정부의 새로운 셧다운을 막기 위한 예산안에 잠정 합의했습니다. 이 방안은 트럼프 대통령이 셧다운을 불사하면서까지 요구했던 국경장벽 건설 예산의 일부만을 반영했지만 트럼프 대통령은 이를 수용한다는 입장을 보여 연방정부 2차 셧다운은 피할 수 있을 전망입니다. 공화당과 민주당의 협상 대표들은 트럼프 대통령이 셧다운 방지 협상 시한으로 정한 오는 15일을 앞두고 11일 밤 원칙적인 합의를 끌어냈다고 워싱턴 포스트와 로이터 통신 등이 보도했습니다. 정상적 경로가 아닌 불법적인 방식으로 국경을 넘는 이민자들에게 망명 신청 자격을 허용하지 않는 트럼프 행정부의 임시 조치가 오는 5월까지 연장됐습니다. 이에 따라 오는 5월까지 90일간 불법 입국자의 망명 신청이 잠정적으로 허용되지 않습니다. 다만 정해진 입국 관문을 통해 합법적으로 입국한 외국인의 망명 신청은 영향받지 않습니다. 또 멕시코 국내에 체류하면서 미 남부 국경 지역에 지정된 국경 검문소 등을 통한 망명 신청도 이 조치에 관계없이 계속 허용됩니다. 합법 이민 축소를 내세우고 있는 트럼프 행정부가 현 이민 정책과는 반대로 합법 이민을 확대하는 정책 선회를 준비하고 있다는 관측이 제기돼 관심이 증폭되고 있습니다. 특히 트럼프 대통령은 최근 국정연설을 통해 합법 이민 확대 가능성을 시사해 이 같은 관측에 무게가 실리고 있습니다. 월스트리트 저널은 트럼프 대통령이 이민 축소를 골자로 한 기존의 합법 이민 정책 기조가 변화할 수도 있다는 신호를 보내고 있다며 취업비자 또는 취업 이민 정책이 변화할 가능성이 엿보이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월스트리트 저널은 트럼프 대통령의 일련의 이민 확대 시사 발언이 정책 변화 가능성에 대한 신호탄이 될 수 있다고 관측했습니다. 미국과의 고위급 무역 협상을 앞둔 중국이 순조로운 협상 진행을 위해 일부러 몸을 낮추는 모습을 보인다고 홍콩 사우스 차이나 모닝포스트가 오늘 보도했습니다. 사우스 차이나 모닝포스트에 따르면 국무원 싱크탱크인 발전연구센터는 어제 내놓은 보고서에서 2035년에도 미국은 세계에서 유일한 경제 초강대국의 지위를 유지할 것이며 달러도 글로벌 통화 체계에서 핵심적인 지위를 이어갈 것이라고 전망했습니다. 보고서는 중국이 계속 성장하고 세계 경제의 중심이 미국과 유럽에서 아시아로 넘어오겠지만 앞으로 20년간 중국은 미국을 앞서기 힘들 것이라며 미국의 탄탄한 소비와 연 2%로 예측되는 장기 잠재 성장률이 이를 뒷받침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이 보고서의 내용은 최근 스탠다드 차타드 은행이 2020년쯤 중국이 미국을 제치고 세계 최대 경제 대국이 될 것이라고 예측한 것과는 상반됩니다. 이는 미국과의 고위급 무역 협상을 앞둔 가운데 중국이 미국의 위치를 넘볼 생각이 없다는 뜻을 강조해 협상에 탄력이 붙게 하려는 의도로 해석됩니다. 낸시 펠로시 연방 하원 의장은 어제 2차 미북 정상회담 전망과 관련해 낙관적이지는 않지만 희망적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말이 아니라 증거가 필요하다고 전했습니다.
방미 중인 문희상 국회의장과 여야 5당 대표단은 어제 저녁 워싱턴 DC 인근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2차 미북 정상회담 성공에 대한 한국민들의 기대를 전하자 펠로시 의장이 이같이 말했다고 밝혔습니다. 펠로시 의장은 또 작년 정상회담은 김정은에 대한 선물에 불과했고 지금은 말이 아니라 증거가 필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펠로시 의장은 트럼프 대통령이 신년 국정연설에서 북한 비핵화에 관해 한마디도 발언하지 않았다는 점도 지적했습니다. 국제 소식입니다. 멕시코 서부 지역에서 숨겨진 무덤에 묻힌 69개의 시신이 발견돼 멕시코 검찰이 수사에 나섰습니다. 현지 시간 12일 AP통신 등 외신 보도에 따르면 멕시코 서부 콜리마주 검찰은 이날 지난주 19구의 시신이 발견된 비밀 무덤에서 인접한 여러 지역에서 추가로 59의 시신이 발견됐다고 밝혔습니다. 전문가들은 이들 시신이 적어도 5년 이상 된 것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이 지역은 멕시코 서부 만자닐로 항에서 65km 떨어진 태평양 해안 지역으로 마약 밀매의 전략적 요충지로 알려졌습니다. 멕시코 마약 조직들은 자신들이 살해한 희생자들을 지하 비밀 무덤에 매장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지난해 9월에도 멕시코만 해안 베라크루스주 비밀 매장소에서 166구의 시신이 대규모로 발견된 바 있습니다. 멕시코 국가통계청에 따르면 콜리마주에서는 지난 2017년 인구 10만 명당 113명이 살해되는 등 멕시코 내에서 가장 높은 살인율을 기록 중입니다. 세계보건기구 WHO가 브라질을 방문하려는 외국인들에게 사전에 황열병 백신 접종을 강력하게 권고했습니다. WHO는 황열병 백신이 접종 후 열흘 정도 지나야 효과가 있기 때문에 브라질 방문 일정에 맞춰 접종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WHO가 황열병 발병 위험 지역으로 꼽은 곳은 전국 27개 주 가운데 21개 주에 이릅니다. 앞서 상파울루주 보건당국은 지난 8일 상파울루시 남부 지역에 있는 동물원에서 원숭이 한 마리가 황열병에 걸린 것으로 확인됐다고 밝혔습니다. 황열병에 걸리면 초기에는 발열과 오한, 구토와 두통 등 증세가 나타나고 신속하게 치료받지 않으면 중증 환자의 20에서 50%가 사망할 수 있습니다. 스위스에 본사를 둔 세계적인 식품 기업인 네슬레가 이달부터 스타벅스 브랜드를 단 커피 제품을 유럽과 아시아 그리고 남미에서 판매한다고 로이터 통신 등이 오늘 보도했습니다. 네슬레는 지난해 5월 스타벅스에 71억 5천만 달러를 지불하고 스타벅스 브랜드로 슈퍼마켓과 식당 등에서 원두와 커피 캡슐과 차 제품을 판매할 수 있는 권리를 확보했습니다. 이번에 제품이 출시되는 국가는 벨기에, 브라질, 칠레, 중국, 멕시코, 네덜란드, 한국, 스페인, 영국 등으로 온라인과 슈퍼마켓 매장에서 판매합니다. 하반기에는 몇몇 국가들에서 추가로 스타벅스 브랜드를 단 네슬레 제품이 선보입니다. 세계 최대의 커피 체인 스타벅스는 북미 시장을 중심으로 원두와 여러 형태의 커피 제품을 내놓으면서 성장해 왔습니다. 네슬레는 기존 일부 식품 사업에서의 부진을 만회하기 위해 커피 부문에서 활로를 찾고 있습니다. 2017년에는 미국의 고급 커피 브랜드인 블루바틀의 최대 지분을 확보했습니다. 러시아 수도 모스크바에 140년 만에 폭설이 내렸습니다. 현지 시간 12일과 13일 사이 모스크바에 강설량 기준 11mm의 눈이 내려 기상 관측이 시작된 140년 만에 최고 1일 강설량을 기록했다고 리아 노보스티 통신이 전했습니다. 강설량은 눈을 녹여 물로 환산한 양으로 일반적으로 강설량 1mm는 적설량 1cm 정도에 해당합니다. 기록적 폭설로 시내 도로에선 크고 작은 교통사고가 속출했으며 모스크바 시 당국은 만여 대의 장비와 6만 명 이상의 인력을 투입해 제설 작업을 벌이고 있습니다. 독일 교민들은 현지 시간 13일 자유한국당 일부 의원들의 5.18 망언에 대해 성명을 내고 법적 처벌을 주장했습니다. 독일에서 5.18 광주 민주화운동 기념행사를 준비 중인 제-유럽 5월 민중제준비위원회는 성명에서 자유한국당의 김순례, 이종명, 김진태 의원은 5.18 항쟁을 폭동이라고 비하하고 5.18 유공자를 괴물 집단이라고 묘사하며
고인과 유족들의 가슴에 대못을 박았다고 말했습니다. 또 지만호는 아직도 북한군 개입설을 내뱉은 것도 모자라 독일 제1공영방송 기자로 광주 항쟁의 진상을 알린 고 한츠 페터 씨를 간첩이라고 모독했다며 이는 고인의 유족과 독일 공영방송의 공분을 살 수 있으며 나아가 한독 관계에서 국격을 손상할 수 있는 망국적 발언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전 세계가 인정하는 5.18의 역사적 가치를 부정하고 국민과 헌법을 모독하는 범죄적인 발언에 대해 법적 처벌을 해야 역사는 바로 설 수 있다면서 독일은 나치의 범죄를 바로잡기 위하여 형법 86조와 86조 A를 만들어 나치에 대한 찬양과 나치식 인사 그리고 그 상징 문양의 소지 등을 할 경우 법적 처벌을 받도록 했다고 강조했습니다. 제 유럽 5월 민중준비위원회는 한민족유럽연대와 코리아협의회, 베를린 노동교실, 한국민중문화 모임 등 독일의 교민단체들이 구성하고 있으며 오는 24일에서 26일 베를린에서 5.18 민중제를 열 계획입니다. 인도 전역에 돼지 독감으로 불리는 신종플루 H1N1이 급격히 퍼지면서 주민들의 불안이 커지고 있습니다. 어제 인도 PTI 통신 등 현지 언론에 따르면 인도 보건당국은 올해 인도 전역에서 지난 10일까지 돼지 독감 환자가 9,367명이 발생해 이 가운데 312명이 목숨을 잃었다고 밝혔습니다. 지난달 30일까지만 하더라도 감염자와 사망자 수가 각각 4,571명과 169명이었으나 보름도 지나지 않아 피해 규모가 2배로 늘어난 것입니다. 서부 라자스탄주에서는 가장 많은 환자가 발생했습니다. 2,941명이 감염돼서 107명이 사망했습니다. 라자스탄 남쪽에 자리 잡은 구자라트주에서도 1,431명이 감염됐고 이 가운데 55명이 목숨을 잃었습니다. 수도 뉴델리에서는 지난달 사망자가 나오지 않았으나 이달에만 7명이 돼지 독감으로 숨진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뉴델리의 올해 총 감염자 수는 1,669명이었습니다. 돼지 독감 감염은 주로 북서부에 집중됐으나 이달 들어 전역으로 확산하는 추세입니다. 환자 수가 늘어나자 인도 보건당국은 각 주의 방역 활동을 강화하고 예비 병상을 마련하라고 요청했습니다. 베트남 하노이에서 열리게 될 제2차 북미 정상회담을 앞두고 지난 1970년대 초에 북한으로 유학을 갔던 베트남 청년이 북한 여성과 사랑에 빠졌다가 30년 만에 뒤늦게 결혼을 한 사연이 외신에 소개됐습니다. 로이터 통신은 48년 전인 지난 1971년 당시 23살이었던 베트남 청년 팜노 칸 씨가 북한에서 유학을 하던 중 1살 연상의 북한 여성 이영희 씨를 만나 1년 반 정도를 사귀었지만 당시 양국에서 국제 결혼이 금지돼 헤어지게 됐다고 전했습니다. 하지만 칸 씨와 이 씨는 편지를 주고받으며 계속 관계를 유지했고 결국 만난 지 31년 만인 지난 2002년 12월에 양국으로부터 허가를 받아 결혼에 성공했다고 로이터 통신은 설명했습니다. 로이터 통신은 또 현재 칸 씨는 69살, 이 씨는 70살로 베트남 하노이에 살고 있으며 북한과 미국이 정상회담을 계기로 적대 행위를 끝내고 북한도 베트남처럼 발전했으면 좋겠다는 소망을 나타냈다고 밝혔습니다. 이상으로 2019년 2월 13일 수요일 실리콘밸리 저녁 뉴스를 마칩니다. 오늘도 함께 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내일이 발렌타인데이죠. 방금 전해드린 순애보의 사랑 이야기처럼 지금도 이런 순수한 사랑을 하는 사람들이 있다는 사실에 마음이 참 따뜻해집니다. 부족한 가운데 시작하는 실리콘밸리 유튜브 뉴스도 여러분에게 따뜻함을 전해드리는 방송이 되고 싶습니다. 여러분의 격려와 도움이 필요합니다. 좋아요 버튼도 눌러주시고 구독, 서브스크라이브 버튼도 눌러주시고 그 옆에 있는 종 그림도 클릭하시면 제가 뉴스 올리는 즉시 알림을 받아보시고 뉴스를 들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주위에 있는 분들께 공유해 주시는 것도 잊지 마시고요. 공유는 카톡이나 텍스트로도 해주시지만 주위에 유튜브를 낯설어 하시는 어르신분들이나 지인분들께 어떻게 보는지 설정을 도와주시면 더욱 훌륭한 일을 하시는 겁니다. 유튜브에 가셔서 실리콘밸리 뉴스를 치시면 되겠습니다. 여러분의 힘으로 좀 더 발전된
실리콘밸리의 로컬 뉴스 방송이 될 수 있도록 힘을 실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좋은 의견이 있으시면 언제든지 이메일 siliconvalleykoreannews@gmail.com으로 보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편안한 저녁 되시고 내일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여러분이 힘입니다.